안녕하세요. 오ንም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시고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보허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허자는 교과서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데 개론서들에서 좀 복잡하게 다루고 있고 임용 학원들에서조차 용어를 좀 서로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특히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보다는 개론서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특히 좀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허자라고 했을 때 이걸 세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해 주세요. 가장 먼저 처음 보허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의 형태인 중국계 보허자가 있고요. 이게 점차 향악화되고 파생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 보허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악보허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현악보허자를 다시 당필이 중심의 곡으로 만든 관악보허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국계 보허자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허자는 낙양춘과 함께 중국에서 들어온 송사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송사악은 뭐냐? 쉽게 말해서 중국의 시, 송사에 음악을 붙인 노래인데 정제의 반주 음악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어자는 오양선의 반주에 쓰이던 창사였어요. 송사악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사가 불규칙하게 붙어 있었고요. 특히 미전사와 미후사의 구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전사와 미후사는 약간 1절과 2절 정도의 느낌이에요.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벽연, 농효, 해판으로 시작해서 미강절, 오운단까지가 미전사, 그리고 완연, 공지, 가와서로 시작해서 만만제, 대남산까지가 미후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락이 어떻게 붙는지 알파벳을 붙여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벽연, 농효, 해파안에는 A라는 가락이, 강산수봉안에는 B라는 가락이, 그리고 그렇게 각각 붙어 미강절 오운단에는 E라는 가락이 붙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후사에도 이렇게 똑같이 붙냐 하면 아니죠. B부터 E까지는 대체적으로 같은 가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구인 완연, 공지, 가화서에는 아예 다른 가락을 갖습니다. 그래서 X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미전사와 미후사는 각각 A, B, C, D, E, X, B, C, D, E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걸 한 단계 더 줄여서 A와 B, X와 B, 그래서 A, B, X, B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으시겠죠? 국악 총론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되는 첫 구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환두라고 하고요. B, C, D, E는 반복된다는 의미의 환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갖는 형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머리가 바뀐다 라고 해서 환두, 돌아 들어간다, 반복된다는 의미의 환입, 즉 환두 환입 형식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송사악으로 유입된 이 중국계 보어자는 오양선의 반주에 쓰이던 창사였고 불규칙한 가사를 가지며 미전사, 미후사로 구성되었는데 A, B, C, D, E, X, B, C, D, E로 나타낼 수 있는 환두 환입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으로 유입된 보어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사 악지에는 보어자가 오양선의 반주로 사용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중국계 보어자의 모습이었겠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은 세조 때의 기록입니다. 대학 후보라는 문헌은 영조 때 쓰여지긴 했지만
세조 때에 대한 기록을 담은 문헌인데요. 이 대학 후보에는 원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어자 지입과 보어자 환입이라고 쓰여진 악보를 확인하실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보허사의 최고 악보라고 말합니다. 가장 오래됐다는 의미의 최고인 거죠. 다음은 금압자보입니다. 선조 5년의 기록인데요. 원래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모습에서 B, C, D, E가 떨어져 나가고 A, B, C, D, E, X까지만 남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입 부분이 탈락한 거죠. 이 악보는 검은고 합자보와 대금보로 남아 있는데요. 이 금합자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 B, C, D, E, X의 모습으로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남은 가락이 총 88장단인데 이것이 현 보허사와 같은 장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악보는 검은고보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 향악기의 악보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보어자는 벌써 향악화되기 시작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압자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보어자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현금신증가령은 숙종 6년의 악보입니다. 이 악보에서는 미전사가락의 환두, 다시 환입에 또다시 환두가락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A, B, C, D, E, X에 B, C, D, E 그리고 X가 다시 붙은 모습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악보를 보시면 이 부분이 가사가 쓰여진 부분인데요.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악곡과는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사가 탈락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가사가 탈락되고 점차 기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한금신보는 경종 4년의 악보입니다. 여기서는 드디어 가사가 완전히 탈락되고요. 여러 파생악곡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어자, 보어자 본환입, 보어자 sak환입, 보어자 제지라고 되어 있는 악보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어자는 현행 보허사이며 보어자 본환입은 밑도들이, 보어자 sak환입은 이 밑도들이를 다시 옥타브 위로 올린 웃도들이, 그리고 보어자 제지는 우조가락도들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전사가락의 환두가락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은 현악 보어자인 보허사와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예지의 악보입니다. 유예지는 순조 때의 기록인데요. 여기에 기록된 모습이 바로 현행 보허사와 가장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장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드디어 장으로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장단의 모습도 그 이전까지의 문헌과는 달리 현재 사용되는 장단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어사와 대현환입의 악보가 나타나는데요. 보어사는 현행 보어사의 모습과 같고 대현환입은 밑도드리의 악보입니다. 이 유예지는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게 될 텐데요.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죽금보에는 또 파생곡들의 악보가 나타나는데요. 보어사, 밑도들이, 웃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그리고 양청도들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어자 하나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곡들이 파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파생 과정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보어사의 환입 부분에서 밑도드리가 파생되고요. 이 밑도드리를 옥타브 위로 올린 게
웃도드리입니다. 그리고 이 웃도드리에서 우조가락 도드리가 파생되었다는 것을 한금신보에서도 확인했었고요. 여기 삼죽금보에는 양청도드리가 웃도드리에서 파생되었다는 게 확인되죠. 이런 파생 과정을 거친 보어자는 지금 우리 곁에 각각 현악보어자와 관악보어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악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악보어자는 흔히 보허사라고 불리어 구별됩니다. 아명으로는 황하청이라고 불리죠. 보허사는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예지의 보어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예지의 보어자를 현행 보허사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몇 개론서들에서 이 유예지의 보어자를 옛 보어자라고 기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행 보어사는 옛 보어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셔서 옛 보어자를 중국에서 처음 들어온 형태로 이해하시면 아예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죠. 유예지에 이르렀을 때 보어자의 모습은 이미 향악화되고 기악화되고 또 여러 파생곡들까지 나온 후의 모습이니까요. 대표적으로 장사훈 선생님 책에도 이 유예지의 보어자와 옛 보어자라는 명칭을 섞어서 기술하고 계신데요.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 유예지의 보어자, 옛 유예지의 보어자, 옛 보어자 이런 식으로 점차 단어를 생략해 가면서 기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혼란을 주고 있긴 하지만 결론은 옛 보어자라고 기술된 부분은 유예지의 보어자를 말한다 라고 명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악 보어자는 유예지의 보어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보어사는 현재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 1장부터 5장까지는 20박의 아주 느린 장단인데요. 5장 이후에 급박이 나타나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6, 7장은 10박으로 바뀌어 나타나죠. 악기 편성을 살펴보시면 검은고, 가야금, 양금, 장구, 음량이 작은 현악기 중심의 풍류음악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현악 보어자는 향악입니다. 관악 보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악 보어자는 장춘불로 지곡이라는 아명을 갖는데요. 현재 연주되고 있는 두 보어자 중에 현악 보어자는 보허사라고 불러서 구별하고 현행 보어자라고 말할 때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대체로 관악 보어자를 의미합니다. 이 관악 보어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하면 유예지의 보어자에서 1, 3, 4장을 발췌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 보어자의 1, 3, 4장을 발췌해서 만들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옛 보어자는 유예지의 보어자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유예지의 보어자는 현행 보허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 관악 보어자는 현악 보어자의 파생곡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관악 보어자의 악기 편성을 살펴보면 당필이, 대금, 소금, 해금, 장구, 좌고, 편종, 편경까지 당필이 중심으로 구성된 관악합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필이가 연주되고 있으니까 황이 쓰이겠고 당악이죠. 그래서 이 보어자는 낙양춘과 함께 현재 전해지고 있는 단 2개의 당악곡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악보어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작년에 시험 문제로 나온 기출인데요. 이 관악보어자는 장생보현지무라는 춤을 출 때 보어자의 1, 2장 가락에 맞춰서 한문 가사를 노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악절 창사라고 부르죠. 수악절 창사는 악절을 따라가는 창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멜로디 라인에 맞춰 노래한다 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렇게 악곡명에 사용될 때는 관악보어자를 의미합니다. 작년 시험에는 보어자의 오선보와
수학절 창사의 가사가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이 수학절 창사에 대해서 기술해야 했는데요. 보어자는 장생보현지물을 출 때 1, 2장 가락에 맞춰 수학절 창사를 부른다 라는 점도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